익숙한 퇴근길. 민주는 오늘도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서 우연히 집어든 30년 전 신혼여행 사진 한 장. 거기엔 퉁명스러운 아내가 아닌 눈부시게 웃던 소녀 순임이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에 사진 속 얼굴을 어루만지던 그 찰나, 거대한 트럭이 민준을 덮쳤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세상이 뒤집혔고 민준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중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요. 민주는 마치 끝에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무거운 정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내 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인생이 스쳐 지나간다는 말. 그게 정말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어둠 속에서 떠돌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작고 희미한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민준의 온몸을 감싸 안는 그 따스한 온기, 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몸속으로 서서히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그 온기에 이끌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기계적인 소리 띠띠띠. 민주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여기가 병실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커다란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지요. 분명히 기억납니다. 집채만한 트럭이 자신을 향해 덮쳐오던 그 순간 비명과 함께 세상이 뒤집히던 그 끔찍한 소음들,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꿈만 같아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안개처럼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사고 직전 뒷좌석에서 집어들었던 그 빛바랜 사진의 감촉만이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더 보려다가 그 미련 때문에 신호를 놓쳤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슴을 쿡쿡 쑤셔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민주는 겨우 입술을 달싹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지요. 갈증이 밀려왔고 현실감이 없는 몽롱함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민주는 굴러가지 않는 눈동자를 간신히 돌려 주위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햇살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현실의 퇴근길에서 보았던 그 어스름한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맑은 갓 태어난 아침의 햇살처럼 눈이 부셨거든요. 문득 이상한 위화감이 민준을 덮쳤습니다. 병실 벽지에 발린 낡은 페인트칠, 머리맡에 놓인 투박한 쇠붙이, 수의 거치대,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종이 달력까지. 요즘 병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고
오래된 느낌이었지요.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으로 훌쩍 되돌아가 버린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민준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떨림,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심장, 아래쪽에서부터 차오르는 진동이었지요. 마치 이 병실 문만 열고 나가면 사라졌던 과거의 조각들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기만 하던 병실 안으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면서도 가벼운 누군가의 걸음소리. 민주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 발소리를 향해 곤두섰지요.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맞춰. 민준의 심장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병실의 문고리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민준이 평생을 잊지 못하고, 아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빛바랜 사진처럼 변해버린 바로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을 뒤로 하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30년 전의 시간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듯 했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지요. 누가 들어올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일까요? 아니면 그 늙고 지친 아내일까요?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민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지요. 햇살을 등지고 선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민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그녀는 칠순을 넘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25살의 어린 아내 순임이었습니다. 찰랑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고 맑은 피부. 민주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고 환상이라면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당신, 정말 주님이 맞아? 민준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딱딱했던 아내의 손이 아니었지요. 민준은 그 온기에 그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가 저승일까요? 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생생한 느낌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말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는 듯 했지요. 민주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해설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일까요? 민주는 아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참으로 예뻤습니다. 내가 왜 이 고운 얼굴을 잊고 살았을까? 왜 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을까?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젊은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민준이 잠시 넋을 놓고 아내를 보던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요. 기쁨이라기엔 그 안에 담긴 그림자가 너무도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수님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간절함이 느껴졌지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요.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마지막 기회 앞에서 민주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고만 싶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싶었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가장 사랑했던 시절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저 좋기만 할까요? 아니면 지나온 세월이 야속해 눈물부터 날까요? 민준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결 같은 재회 뒤에 숨겨진 진실. 그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민준이 지금 마주한 것은 찰나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고 온기가 느껴지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지요. 젊은 아내, 수님은 조용히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 손길, 아삭, 아삭 사과가 깎여 나가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졌지요. 그녀의 옆모습은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청춘 그 자체였지요.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보아온 아내의 모습은 어땠나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주름, 검버섯이 핀 거친 손등.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수줍게 웃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말입니다. 이 고운 사람을 데려다가 고된 시집살이에 자식 뒷바라지에 그렇게 세월이라는 풍파 속에 던져두었으니까요. 민주는 아내의 가느다란 손목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은한 살구색 빛이 돌지만 민준의 기억 속 아내의 손목은 늘 파스 밑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닳아버린 그 손목 말입니다. 해설자인 제가 보기에 남편 민주는 지금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님아, 내가 미안해. 민주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깎아놓은 사과 조각을 내밀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순수한지 민주는 차마 그 사과를 받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민준이 아내의 얼굴을 보던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물기가 어린 것을 보았지요. 마치 남편의 미안함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이 공간 속에서 민주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20대의 아내인데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한없이 깊고도 넓었거든요. 남편 민주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과거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꿈인지 임사체험인지 모를 이 공간은 후회의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한 세탁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었지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수님이 작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무서운 것인지를요. 해설자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의 오늘만 봅니다. 그 사람의 어제가 얼마나 빛났는지,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잊어버리고 살지요. 민주는 잠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 고운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과연 내일 아침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민준이 겪게 될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일주일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잡으려 해도 빠져나가고 막으려 해도 기어코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지요. 민주는 그 가혹한 세월의 한복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햇살에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가장 먼저 옆자리를 더듬었지요. 하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어딘지 모르게 거칠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의 그 소녀 같은 여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눈가에는 어렴풋이 기미가 올라와 있었고 옷깃에는 분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30 중반 딱 그쯤 되어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었지요. 민주는 넋을 잃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기발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내의 10년이 사라진 겁니다. 아내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굽어버린 그 등줄기.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 시절이었지요. 민준이 힘들다는 핑계로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던 그 시절. 아내는 홀로 독박, 육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던 아내의 젊은 날. 해설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야속한 일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성공을 쫓고 있을 때 아내는 집안에서 청춘을 쏟아붓고 있었지요. 민준의 눈앞에 보이는 30대의 아내는 그렇게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찬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황급히 병실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이번에는 식당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지요. 거기에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순이미가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그 예쁘던 손이 퉁퉁 붓고 굵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손이 왜 저렇게 됐는지 민주는 잘 알거든요. 민준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을 지키고 설거지를 했지요. 민주는 그때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서 정말로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다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지요. 민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뒤꿈치. 그 뒤꿈치가 민준의 인생을 지탱해온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아내의 주름 한 줄, 검버섯 한 점. 그것이 모두 자신이 남긴 흉터였습니다. 아내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래? 그것은 대사가 아니라 한 여자의 서러운 비명이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일이지요. 젊을 때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늙으니 이제야 가치를 알다니요. 아내는 울다가 민준의 이불을 조용히 여며주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무너져 가면서도 남편 잠자리가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미안해. 순임아, 내가 정말 미안해. 민주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의 주름 하나하나가 민준이 지은 죄의 목록처럼 보였으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다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아내의 시간이 황혼을 향해 달려갑니다. 민준은 이 밤이 지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내가 또 얼마나 더 늙어 있을까요? 남편의 참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아내의 인생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준의 꿈속 일주일도 마지막을 향합니다. 민준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기역자로 굽어 있었고 두 손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요. 70대 민준이 현실에서 매일 보던 바로 그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민준의 눈에 보이는 아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늙고 고집센 할머니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주름 하나하나가 민준을 위해 살아온 훈장처럼 보였거든요. 그 깊게 파인 골 사이사이마다 아내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바늘 귀를 꿰는 모습, 손끝이 떨려 바늘이 헛돌았습니다. 해설자인 제가 보기에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사고가 나고 나서야 아내의 굽은 등을 제대로 보게 된 셈이니까요. 저 등이 왜 저렇게 굽었을까요? 자식들 무거운 가방 대신 매주느라 굽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하얀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고개를 돌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지요. 그 미소는 20대의 찬란함보다 더 깊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미소였지요. 아내는 민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거칠고 푸석한 피부. 인주는 그 감촉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시들게 했구나. 내가 이 사람의 생기를 다 앗아갔구나.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지요. 여러분, 사랑은 예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그 주름을 가만히 만져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사라져 버릴까 봐요. 하지만 아내의 숨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 진정한 사랑은 언제 증명되는 걸까요? 젊고 예쁠 때 나누는 달콤한 속삭임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그리움일까요? 아내는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꺼질까봐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름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했을까? 원망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주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보입니다. 아내의 눈가에 파인 그 깊은 골은 남편 대신 흘렸던 눈물길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마에 새겨진 그 선들은 자식들 걱정하며 밤잠 설친 흔적이었지요. 민주는 아내의 마른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낡은 비누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발라온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조차 이제는 눈물이 날 만큼 그리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민준의 짧은 고백에 아내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 너무 많이 늙었지? 그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늙어버린 자신을 오히려 미안해하는 아내라니요. 아니야. 당신은 내게 가장 예쁜 사람이야.
민주는 아내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쌓아두었던 참회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설자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말입니다. 사랑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상대방의 굽은 등을 펴주려는 손길에 있습니다. 병실 안은 이제 어스름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지요. 민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평온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슬픈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숨소리입니다. 민주는 지금 그 소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가슴이 아주 느리게 오르내립니다. 민주는 그 숨을 대신 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시간은 냉정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었는데 신은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요. 민주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민주는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 떠나는 길마저 이렇게 눈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꺼풀이 다치고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기적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삐하는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민주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입가에는 아까의 비명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아까 본 병실과 비슷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달이 떠 있었지요. 민주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사고의 통증이 온몸을 저릿하게 스쳤습니다. 이 통증,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꿈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아내. 만약 옆자리가 비어 있다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아주 다행히도 말입니다. 침대 바로 옆 보조 의자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쪽잠이 든 여자. 바로 진짜 아내 수님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꿈속의 찬란함은 없었지요. 푸석한 백발과 깊은 주름. 우리가 흔히 보는 70대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준의 눈에는 그 초췌한 모습이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저 주름 한 줄 한 줄이 민준을 살려내기 위해 신에게 빌었던 기도의 흔적 같았거든요. 민준은 힘겹게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아내의 손을 만졌습니다. 민준은 그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아내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독박 육아를 하던 30대, 식당 일을 하던 40대, 갱년기의 50대, 그 모든 세월이 이 손등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눈물 한 방울이 아내의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잠이 들었던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민준에게는 천사의 음성보다 고왔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살아줘서 고마워. 민준의 짧은 고백에 아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죽는 줄 알았잖아. 아내는 민준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고 엉엉 울었지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더군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울 수 있다는 것. 늙고 병든 서로의 모습을 안쓰러워하며 손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병실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백발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말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 옆에서 눈을 뜬 그 사람과 함께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고에서 회복해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 예전에는 지겹다던 그 냄새가 정겹기만 합니다. 낡은 소파, 먼지 앉은 텔레비전,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내던 남편은 사라졌지요. 대신 아내의 물컵을 먼저 채워줍니다. 여보, 물 좀 마셔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변한다더니 민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면 어깨를 툭 쳐주며 말합니다. 당신, 오늘 국이 참 맛있네. 민주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이벤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가 깎아준 사과 한 조각 나누어 먹고 다리에 파스를 붙여주는 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강물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화창한 오후,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사스럽다던 손을 이제는 아주 꼭 쥐고 걷습니다. 아내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느끼며 다짐합니다. 남은 생은 이 거친 손을 위해 살겠다고요. 아내의 하얀 머리카락이 햇살 아래 은하수처럼 반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바쁩니다. 정작 내 발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지요. 민준 또한 사고 전까지는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민준의 거실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그 낡은 사진이 새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사진 속 젊은 순임이도 지금 내 곁의 순임이도 내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따뜻한 물을 받아와 아내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아내의 발, 그 거친 살결을 만지며 민주는 속삭였습니다. 이 발이 나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왔을까? 하고요. 부부로 산 지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설자인 제가 보기에 사랑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픈 곳을 먼저 찾아내 손길을 얹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언제 잡아보셨나요? 그 거칠어진 피부가 바로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민준처럼 사고를 당하고
피눈물을 흘린 뒤에야 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잠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꿈은 꾸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의 사랑이 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준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